자,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쇼 위에 한국 안보 3축 흔드는 트럼프. 예, 세계 축을 흔드는 트럼프. 이렇게 또 트럼프를 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이게 보니까 완전히 이제 헛다리 짚는 그런 뉴스예요. 김정은 만나러 안보 세축 흔드는 트럼프다. 기사에는 이런 취지 분석이 등장합니다. 이란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니까 새로운 외교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북한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을 돌리고 있다. 꼼수 부리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선일보가 완전히 헛다리 짚은 겁니다. 이 상황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미국의 뉴욕타임스, 와포, CNN하고 거의 똑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판하고 한국 정치판하고 똑같이 읽혀요. 예, 언론들이 다 급진 좌파나 마찬가지인 게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조중동이나 뉴욕타와포, CNN이나.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때문에 궁지에 몰려서 북한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에 집중됐던 시선을 한반도로 돌리면서 북한 문제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 게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리하기 시작한 건 북한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리 대상, 특별 관리 대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란전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란전부터 이렇게 다시 봐야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때문에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그 내러티브가 미국에서도 판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 보수 진영에서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근데 그런 식으로만 설명하면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해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이란전은 아직 공식적으로 끝난 전쟁은 아니에요. 호르무즈 해협 문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초반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뭘 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에 이란 지도부 48명이 일거에 제거됐다고 밝히지 않았어요? 올해 2월 28일 이란전 시작했죠. 얼마 안 됐습니다. 1년도 안 된 거예요. 사실 전쟁 치고는. 그런데 빨리 못 끝낸다고 아우성 치는 게 이게 오바마나 바이든이나 부시 때는 이렇게 아우성 안 쳤거든요. 이라크전. 계속 갔죠. 아프가니스탄도.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만 이걸 조기에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란 상대로. 이란이 이라크보다도 센 국가 아니에요? 아프간보다도 센 국가고.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이란 지도부 48명 일거에 제거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가 제거됐고 혁명 수비대 그리고 군 수뇌부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공습 몇 번이 아니었어요. 이란 정권 군사 지휘 체계를 처음부터 정면으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전을 평가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북한으로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조중동도 그냥 MBC, KBS, SBS도 미국의 CNN 보고 그대로 번역 보도하고 있는데 한심한 거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움직임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중동에서 미국이 해야 할 가장 큰 군사적 작업을 상당 부분 수행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전략적 현안으로 직접 시선을 돌리고 있다. 그 다음이 바로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을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북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하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보세요. 굉장히 빠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백악관에서 기자가 물어봤죠. 김정은하고 올해 안에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연내 올해 안에 이제 회담을 사실상 확언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한테 김정은하고 회담을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르면 올 가을 또는 11월 아시아 방문을 계기로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11월 아니면 뭐 10월 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이제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리고 한국의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앞두고 빅카드 기대하고 있다고. 중간 선거에 큰 영향 안 미쳐요. 북한 이슈는 솔직히 말해서. 예.
미국인들이 막 북한 이슈에 신경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란 이슈는 신경 많이 써요. 이란은 기름값하고 비료 이슈가 비료 이슈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제가 최근에 제가 얘기할게요. 최근에 제 유튜브가 계속해서 이렇게 옐로 딱지 붙고 있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예? 다른 보수 동객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연달아서 지금 옐로 딱지가 붙고 있거든요. 실시간 그 영상 제가 올릴 때. 근데 사실 그 비료 얘기를 해서인가 제가 그 전에도 비료 얘기 한번 해가지고 옐로 딱지 한번 붙었는데 어쨌든 예.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숫자를 직접 거론했죠. 57개 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숫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최초죠. 최초이고 정말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보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되고 김정은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야, 나는 너 일거수일투족 다 안다. 북한이 핵무기 갖고 있는 거 알아. 정확하게 몇 개 갖고 있는 것까지 안다. 이거는 약간 일기 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밀리미터 단위로 북한 핵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있다고. 근데 김정은이가 꼼수 부리고 있다고. 솔직하지 못하다고. 근데 이번에는 57개가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 저는 57개가 맞다고 봐요. 예. 북한 문제가 이제 다시 백악관 대통령 어젠다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러니까 국무부 실무자들에게 맡겨놓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국무부 실무자들한테 맡겨놓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하고 직접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면은 국무부 통보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때 결정하는 대로 바로바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특별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핏 헥세스 국방장관이나 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한테도 미리 이렇게 언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결정해가지고 바로 그냥 지시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 특유의 그런 그 김정은 상대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런 탑다운 외교가 이제 다시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 국민들이 이제 반드시 봐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한반도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이슈에 있어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죠. 그런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에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예요. 예,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 안보하고 직결된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이재명 정부를 통해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였다면은 같이 합의하고 긴밀하게 여러 가지 작전을 같이 짜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밀도 공유 안 하고 있고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적대 국가로 지금 간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적국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이재명 정부를 통해 다루는 게 아니라 김정은하고 나는 직접 다루려 하고 있다. 문재인 때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울을 거쳐 평양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워싱턴과 평양을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그냥 이재명 패싱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문재인 패싱한 것처럼 문재인을 꼽살이라고 표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귀찮아했다고. 자꾸 거기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존 볼튼 책에서 그런 내용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최근 들어서 이재명을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이란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고 오늘도 때렸어요. 이재명을. 오늘도 때렸습니다. 오늘 사실 디지털 화폐 관련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거기서도 또 때렸어요. 이재명을. 예, 그리고 이재명하고 통화한 내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한테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재명이는 no thanks, 그냥 됐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까지 얘기했습니다. I wasn't happ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외교적인 수사로 돌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동맹국이든 적국이든 자기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한국의 이란전 협조 문제 이야기합니다. 방위 문제 이야기하죠. 한미연합훈련 얘기합니다. 대미 투자 얘기하죠. 그리고 북한 문제에서는 김정은하고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연결하면은 뭐가 보여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이슈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까지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예. 이재명 정부까지. 그 한미 연합훈련 통보하지 않고 축소한 것. 그것만 봐도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그냥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축소 통보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재명은 항상 북한하고 대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대화하는데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자기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가 되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그 얘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대화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하고 사전 조율 없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관계는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고요. 김정은하고 나는 잘 지낸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올해 안에 직접 만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이재명에 대해서는 뭘 얘기했어요?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 요청 거절했다. 이걸 공개적으로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뭐가 안 맞다. 전 세계적으로 알린 거예요. 저는 이 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한테는 협상의 메시지, 이재명한테는 압박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기준은 상당히 일관돼요. 미국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김정은하고 만나서 미국 안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만나겠다는 겁니다. 군사훈련을 줄여서 협상문을 열 수 있다면 그것도 카드로 사용하고요. 반대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동맹국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맹국이 더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10년 전부터. 적국은 문제가 안 된다. 동맹국이 문제라고. 딱 그 좋은 사례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정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그런 이재명 정부의 이란 관련 지원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자 봐라, 동맹국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는 동맹국이라고 보긴 힘들고 지금 사실상 적국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느려 터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협상 테이블에도 앉은 뒤에 그 진행 속도가 가장 느려 터졌다고. 그 모든 국가들 상대로. 트럼프 정부 트럼프 정부 관계자가 흘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는데 여태까지 미국이 필요할 때는 한국은 뭘 했느냐? 그냥 무임승차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위비, 주한미군, 전시작전 통제권, 한미연합훈련, 통상하고 대미 투자 문제까지 서로 연결되는 다 이거 연결해서 보고 있는 거고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하나같이 얘는 그냥 나쁜 놈이다 정말. 얘는 친중이고 우리 적이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와 안보, 무역은 각각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전부 협상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이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한국 언론에서. 그래서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그것만으로는 이게 설명이 부족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연내 회담 공개적으로 확언을 했습니다. 그 북한 핵무기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57개. 그러니까 사실상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주면서 핵 탄두 개발이나 이런 걸 중지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일단은 57개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구두로도 그전에도 얘기했죠. 사실 핵 보유 하고 있는 건 맞는 거 아니냐고 과거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직접 지시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이란 관련 대응에 대한 불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단순히 북한하고 사진 한번 찍고 싶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의 직접적인 외교 어젠다로 일단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자동적으로 미국 파트너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 계산법 안에서 평가받고 압박받고 관리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텐션을 북한하고 이재명한테 돌리고 있는 거는 이란전 상황은 사실상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신호예요. 예,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뉴스 안 나오잖아요. 이란전 관련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지금 관심을 돌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하고.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할 거는 김정은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실제로 만나느냐 이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어떤 역할을 줄 것이냐.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핵심 파트너로 참여시킬까요? 아니면 서울을 건너뛰고 김정은하고 직접 거래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미국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통상 문제를 어떻게 연기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한테 엄청난 그런 관세 폭탄 터뜨릴 거라고 봐요. 저는 누차 그렇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 같냐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한테. 저는 관세 폭탄 계속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터뜨릴 거라고 보고 여러 앵글로 이렇게 압박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절대로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AI 반도체 기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 아닙니까? 절대로 이걸 중국한테 내줄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저는 미국이 이재명 제거 작전에 돌입했다고 봐요. 예.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시선이 한반도로 움직였고 김정은이 이제 이미 트럼프 대통령 레이더 안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밀려가지고 이란에서 쩔쩔매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동에서 거대한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란 지도부 48명 제거했고 미군도 물론 미국인도 18명 사망하긴 했지만 그 역사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가장 성공적인 전쟁 캠페인 하나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간선거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북한 문제는 김정은하고 직접 협상하고 한국 문제는 이재명 정부 직접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생각했던 한반도 운전자론하고는 정반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운전석에 이재명이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이재명 모두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대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볼 때 제가 가장 주목하는 포인트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직접 관리 그리고 동시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재명 직접 관리. 한반도 판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